많이 내려가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에 엘레강스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우아하지 않습니까? 이 불경기인데 뭐 바닥 권리금을 어쩌고 저쩌고. 제가 가게를 처음 양수받았을 때 장사가 잘 안 됐었기 때문에 시설관리 정도만 주고 들어갔었거든요. 가게를 팔 때가 되니까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영업관리금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동일한 업종을 기준으로 삼았고요. 유사한 매출을 두 번째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나와 있는 모든 매물 중에 지리적으로 가장 유사한 곳을 참고를 했었는데 좀 교외 지역이었다 보니까 부산의 중심에서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조율을 하기도 했었고, 제가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조금 더 빨리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싶어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해서 권리금을 조금 더 낮추어서 매도를 했었습니다. 완전 금매까지는 아니어도 매출에 비해서 저렴하게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금방 매도가 실현될 수 있었고요. 나중에 제가 중개사 자격증도 따고 이렇게 상가중개일도 전문적으로 하다 보니까 제가 했던 방식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고요. 제가 나름 합리적으로 했었던 것이죠. 오늘은 장사를 할 때 권리금 책정, 통상 권리금은 어떻게 설정을 하는가, 이런 가이드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반드시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권리금은 부르는 사람 마음이고 사고 싶은 사람 마음입니다. 매출보다도 의사의 합치 일치점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역세권이에요. 부산의 1호선입니다. 매출은 똑같은데요. 배 타고 다녀야 돼. 거제 야호야. 이러면은 싸게 거래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수요자가 거제에 많을 경우, 나는 거제 전원 생활을 하면서 거제에서 배 타고 출퇴근해도 돼, 거제에서 장사를 하고 싶어, 이러면은 의사의 일치점이 조금 더 매수자 쪽으로 가서 가격이 조금 더 높게 거래가 될 수 있겠지요. 본질은요, 의사의 합치점이기 때문에, 일치점이기 때문에 싸다 비싸다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 의사의 합치점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기준이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통상 무언의 약속처럼 정하는 권리금의 형성 공식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리금은 총 3가지 권리금을 더하는 것입니다. 바닥권리, 시설권리, 영업권리. 첫째로 바닥권리라고 하면은요, 특정 지역의 특정 입지, 예를 들어서 서면역에 서면 1번 출구의 지하철역 앞 카페다. 그러면은 서면의 다른 출구들, 유동인구가 1번 출구만큼 많은 다른 출구들의 앞에 카페다. 이런 것들을 묶어가지고요, 이런 매장들이 사고가 나거나 거래가 만약에 안 됐을 때 공실로 나가게 되었다, 아니면은 A 브랜드에서 B 브랜드로 완전히 바뀌었다, A 업종에서 B 업종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이랬을 때 그 상가의 위치에 대한 입지에 대한 권리금, 이게 바닥권리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장을 인테리어를 하고 집기를 넣는데 1억 원이 들었다고 칠게요. 이때 5년에서 10년의 내용 연수, 그러니까 5년에서 10년이 지나면 이 인테리어와 집기의 가치가 다 했다, 쓸모가 다 했다, 이렇게 해서 1년에 10%에서 20% 정도 깎는 그런 것을 내용 연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더 좀 감정평가로 따지자면은 잔가율도 있습니다. 우리가 10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기계 쓸 수 있고 인테리어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 30% 정도 잔가율을 두고 이제 70%에서 내용 연수를 따집니다. 근데 이거 조금 어색한 단어지 않습니까? 이거는 감정평가에서 쓰는 건데, 우리가 권리금 산정한다고 감정평가한테 막 찾아가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식, 그러니까 통상의 권리금의 본질이죠.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통상으로 연에 10%에서 20% 정도 생각은 하고 거래가 되는 편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영업권리입니다. 영업권리의 뜻은 영업자의 노하우 그리고 확보한 고객 리스트 등의 가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감정평가로 들어가면은 수익 환원법으로 해서, 그것도 근데 통상 유사 업종의 유사 지역의 거래 사례를 참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통상이 꽤나 역사와 전통을 지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3개를 더하면 제가 강조하는 통상의 권리금하고 유사하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상가가 맨날 이렇게 거래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따로 해서 더하면은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상가를 양도양수하는 우리끼리의 무언의 약속은 권리금을 먼저 정해놓고 조금 형식적 합리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 3가지로 바닥, 영업, 시설 이렇게 해서 나누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통상의 기준이 뭘까? 특정 관광지나 특정 유동인구가 쏟아지는 그런 외부 유입이 정말 많은 곳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보통 직장 앞에서 장사를 하거나 주거단지 앞에서 장사를 하는 그런 가게들 있지요. 그 보통의 가게들 기준으로 순이익의 6개월에서 12개월치가 통상의 권리금의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카페가 매출이 월에 평균 3천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월세가 3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원가 40%, 1200만 원을 빼고요, 월세와 기타 공과금 등이 있겠죠. 관리비가 있을 수도 있겠고 물세, 전기세 등 요것을 한 100만 원 정도 더해서 400만 원을 빼보겠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뺐는데요, 인건비가 사장의 인건비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권리금에서는요. 그래서 한 600만 원 정도 나왔다고 칩시다. 그럼 총합 3천만 원에서 2200만 원을 뺀 800만 원 정도로 순이익이 산정이 되는데요, 요것은 권리금 거래간의 통상의 산정이지 진짜 순수익은 당연히 아니겠죠.
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곱하기 6을 하면은 4,800만 원, 곱하기 11을 하면 9,600만 원이거든요. 요 4,800만 원에서 9,600만 원 사이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갭이 꽤 크죠. 이때 시설의 상태라든지요, 시설을 계속 쓸 수 있는가, 지역적, 그래도 지역이 조금 더 뺀질뺀질하고 앞으로도 사람이 많을 것 같은 곳, 그리고 출퇴근하기 편한 곳이면은 조금 더 가산점을 줄 수 있겠지요. 그리고 카페라는 업종의 특수성이 있죠. 카페가 뭡니까? 낭만 아닙니까? 낭만과 꿈이 살아있는 곳, 장사를 해서 돈을 벌더라도 그래도 고깃집에서 불판 닦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엘레강스 하지 않습니까? 좀 더 우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 거래 가격은 조금 더 붙는 경우가, 지역이 처지거나 시선이 너무 오래되었다 이러면은 한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거래가 된다 볼 수 있겠고, 기계도 쓸만하다, 지역도 괜찮다 하면은 1억 원 내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여기에서 디테일한 금액들은 어떻게, 의사의 일치점, 수요자 급하니, 너 빨리 팔고 싶니? 니 빨리 사고 싶지? 이런 식으로 가격이 조율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좀 꿀팁인데, 거래라는 게 둘 중에 한 명은 급해야 되더라고요. 반대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요 매출의 틀에 따라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횟집이라든지 이런 개인 브랜드라든지요, 이런 것들은 새로운 양수인이 기술력을 요하지 않습니까?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사를 하는 사람 대부분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장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요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요자가 적기 때문에 조금 더 가격이 내려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내려가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좀 너무 대충대충 설정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꽤나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의 거래 방식입니다. 제가 상가 관련해서는 그래도 몇 년의 시간을 보냈겠지 않습니까? 그 시간 중에 가이드에서 크게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최종 정리를 하면요, 통상 권리금은 매출에 의해서 정해진다. 영업, 바닥 이렇게 권리금을 나누는 것은 약간 형식적인 것이고, 요 매출에 의해서 보통 가이드라인이 정해진다. 업종에 따라서 특히 그 브랜드에 따라서도 가격이 많이 조율이 되기도 한다. 입지도 많이 타고 수요 공급의 관계도 많이 탄다. 결국 가격은 사는 사람 마음, 파는 사람 마음, 누가 더 급하냐의 싸움이다. 양수를 결정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릴 말씀이 있는데, 제발 이 불경기인데 뭐 바닥 권리금을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씀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찍는 지금 코스피가 9천입니다. 저는 주식을 망했거든요. 태어나서부터 제가 살아있는 지금까지 경기가 좋다고 뉴스가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경기는 항상 최악이었어요. 물론 코로나 때는 이 공식이 한번 무너지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코로나를 기다릴 정도로 불경기 이런 거에 좀 기대지 마시고, 장사가 잘 될 곳에 들어가서 잘 장사를 하려면은 그런 곳은 불경기가 없습니다. 본인 장사에도 불경기가 나타날 수 있는 곳에 권리금을 한 푼이라도 쓰고 싶으십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내가 장사에 대해서 결심을 했다, 거래 의사가 있다 이러면은 팔고 싶은 사람과 특히 입지가 가장 괜찮은 곳 중에서 이 매출 대비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급한지 따져가지고 거래 사례에 대비해서 이런 영상들을 보거나 찾아보시면서 상황에 맞춰가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가 일어나려면 둘 중에 한 명은 급해야 된다. 내가 급하든지 팔고 싶은 사람이 급하든지. 근데 내가 급한 게 좋을 겁니다. 팔고 싶은 사람이 급하다는 건요, 그 입지가 괜찮은 곳일까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우리 자영업자분들 응원하는 마음으로 자영업자분들 위해서 생생한 실전에서 겪은 꿀팁들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